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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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21학번 23살 전수현입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22살 조하님입니다. 수학과 2학번, 현재 2학년 재학 중인 김한웅이라고 합니다. 수학과 1학번 한예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문 논술 봤습니다. 현역 때도 논술에 지원하고 재수 때도 논술을 했는데 두 번 모두 한양대 상경논술에 지원했습니다. 134.5대 1로 알고 있습니다. 64대 1 정도였어요. 인문 논술들보다는 경쟁률이 낮았던 게 저희가 수리 논술이 포함이다 보니 수학에 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시를 이제 준비하기에는 제가 상상 이상으로 좀 수학을 못해서 그래도 저는 수학만큼은 좀 좋아했었고 저도 이제 수학에 대한 일가견 하나는 이제 확고한 사람이어가지고 수학으로만 대학 갈 수 없나? 이게 하다 보니까 논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68대 1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좀 낮은 45대 1이었습니다. 논술 학원에 다녔어요. 논술은 학원을 처음에 다녔어요. 논술 전문 학원에 잠깐 다녔습니다. 처음에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를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개인이 공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원을 선택했던 것 같고, 그 학원에서 이제 첨삭을 해주거든요, 매주.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만의 이제 틀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다니고 가끔 봐주기만 하고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질 좋고 많은 문제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모의 논술을 보거든요. 다른 학생들과 석차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내 쓴 답안지에 대한 이제 피드백도 받으면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학원에서 시키지 않아도 쓴 답안지를 혼자 보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스스로 써보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거니까 좀 학교별로 문제 파악도 하고 첨삭도 받으면서 좀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독학으로 계속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독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수할 때는 이제 독학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가 거의 다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공부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논술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 혼자 시작하는 걸 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논술에 이미 최적화된 상태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은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겠지만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양대 논술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 문항을 주고 거기다 조금씩 쓰라고 해요. 근데 한양대 논술은 한 문제 아니면 많아봤자 두 문제를 주고서 1200자 글을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제시문들 간의 또 유기성도 다 파악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긴 글을 써야 된다. 좀 이게 포인트 같아요. 타 학교에서 수리 논술로 나오는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수리적인 사고를 적용해서 논술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양대 상경은 아예 인문과 수리 파트가 나눠져 있고 여기서 수리 문제는 완전 수능 수학이랑 비슷한 그냥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양대 논술이 뭔가 옛날에 나왔던 기출들이 약간 변형돼서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뭔가 어디서 본 문제인데 하면 옛날에 한양대에서 나왔던 문제랑 조금 비슷하고 결이 그런 것들이 꽤 많은 편에 속해요. 옛날 기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앉으면 너무 앞에 감독관님이 계시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뒤면은 춥거나 논술을 겨울에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 시험장에 갈 때 그 학교
최신 기출의 모범 답안, 예시 답안을 뽑아서 갔어요. 그거를 읽어보면서 이 학교에서 원하는 답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를 읽으면서 이제 좀 더 되새기고 그러한 논리 흐름에 자신을 딱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그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다 온전히 분출해낼 수 있게끔 본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뜻한 물을 싸가거나 한번 찬물로 손을 씻거나 허리를 좀 곧게 좀 많이 펴고 이렇게 있으면 자신감이 좀 올라간다. 뭐 그런 말도 있어서 허리도 좀 많이 펴고 기지개도 많이 펴고 제가 논술을 6개를 썼는데요. 이 6번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한 번 보러 가면 갈수록 계속 긴장을 푸는 요령이 생기고 좀 더 긴장이 더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더 잘 굴러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 학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기도 하고 이게 어떤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한 내용인데요. 길을 갈 때 장애물을 피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물을 계속 부딪히게 된대요. 오히려 길을 따라가자라는 생각을 하면 장애물은 신경도 안 쓰게 된대요.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나 할 것만 하자. 할 것만 진짜 하자. 실수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고 그냥 내 것만 하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좀 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사람이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나보다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뭔가 이상한 이유를 모를 약간 근자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있게 연설해야 그게 누가 봐도 설득력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논술도 이제 설득하는 거거든요, 교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신감 있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장만큼 막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교수님들이랑 담소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막 물품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진행되는 곳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글 잘 쓰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해주셨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종이가 너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너를 마음껏 펼치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논리적 사고를 뽐내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양대 시험을 볼 때 이랬던 것 같아요. 한 1분 남았을 때 갑자기 제가 잘못 쓴 문장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시험 시간 1분 남았는데 그때 아마 답안지를 볼펜으로 썼나 그랬을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연필을 꼭 쓰세요. 제가 그 와중에 화이트가 또 제 옆에 없던 거예요. 그 감독관님한테 빌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간절하니까 막 감독님 근데 그 간절한 거를 이제 감독관님도 너무 잘 아니까 감독관님도 이제 막 거의 달리다시피 오셔가지고 빠르게 지우고 진짜 빠르게 썼거든요. 딱 마지막 단어를 쓸 때 종이 쳤어요. 그래서 답은 이거 다 하고 점 딱 찍으면 그냥 긴장이 확 풀리잖아요. 놀란 마음에 아예 펜을 이제 뒤로 던져버렸던 다행히 맨 뒤였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날 아침이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10시 56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재수학원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적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한양대 논술 합격자가 발표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목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같이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그 재수학원 사이트가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딱 합격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써 있는 순간 저하고 아버지가 진짜 부둥켜하고 진짜 한 30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울고 막. 아버지는 진짜 축하한다 하시고 그때 어머니도 집에 와서 우셨거든요. 네, 그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형식을 조금 익혀 놓으시면 정말 누구나 글빨 없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붙으셔서 캠퍼스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양대가 여러분 같은 논리적이고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껏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은 숫자일 뿐이고 자신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드러내기만 하면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논술인들이 한양대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논술은 진짜 그냥 자기 실력을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에 공부 많이 하셨으면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한양대 논술이 뭔가 경쟁률이 되게 높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최저 없는 걸 보고 뭐 운 좋으면 합격하고 아니면 뭐 탈락을 하는 거지 라는 마인드로 이제 원서를 넣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부한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은 보이는 것만큼 크진 않아요. 열심히 한 만큼 보여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지 생각하고 다음에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하겠어. 하나 둘 셋 아자 화이팅! 생방송 투데이처럼 마지막에 아자 화이팅.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약간 그러고 이제 저희 마지막에 실리는 거죠. 네네. 약간 그거 괜찮지 않나? 한번 두 분께서 논의해보세요. 그냥 각자 할 얘기 하고 아자 화이팅? 각자 할 얘기 하고 아자 화이팅 이러고 끝나는 거지. 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아자 화이팅! HUBS